셀 수 없는 보잉 비행기. 총 몇 번의 비행기 충돌이 발생했는지. 지금까지는 비행기는 여전히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사고율은 14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항공사고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세계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항공 충돌 탑 10은 무엇입니까? 리더가 2초 동안 길게 누르고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추락의 짜릿한 순간. 나는 당신이 그것을 읽은 후에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습니다. 좋아, 먼저 10번째부터 보자. 방금 화산에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901편. 이 항공편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고도에서 남극 대륙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남극 관광 비행기로 간주합니다. 경로가 남극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또한 경험이 풍부한 여행 가이드를 특별히 갖추고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언제든지 남극 대륙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남극의 맥머도 사운드에 갈 때마다 비행기가 의도적으로 비행 고도를 낮출 것입니다. 승객이 남극 풍경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날 이 비행기를 탔던 사람은 기장이었다. 짐 콜린스와 부조종사 그렉 카시안. 두 사람은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둘을 더하면 17,000시간의 비행 경험. 승객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비행기가 결국 화산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로우를 클릭하면 아래가 표시됩니다. 주요 문제는 손에 있는 탐색 차트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기장과 부조종사는 표준 절차를 따릅니다. 내비게이션 차트에 좌표와 고도 값을 입력합니다. 자동 조종을 위해 컴퓨터에 입력. 그리고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작업입니다. 결국 비극이 되었습니다. 다 됩니다. 운전사에게 알리지 않은 항공사 운영. 이 경우 내비게이션 지도에 두 웨이포인트가 수정됩니다. 그건 비행기는 이번에는 맥머도 사운드를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해발 3794m의 앨리스 산 상공을 날아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도 승무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에어 뉴질랜드의 관습 위반. 당시 비행 규정에 따르면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비행, 둘 다 6,000피트 아래로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번 비행 고도를 1,500피트로 설정합니다. 승객이 남극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당시 비행 안전 규정의 심각한 위반. 그래서 이번에는 비행기가 에레부스 산으로 날아갔을 때 운전자가 가드 페이스를 잡았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화산. 비행기가 올라갈 시간이 없다. 비행기에 직접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257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꽤 비극적입니다. 다음 9번째는 나이지리아 항공 2120 편입니다. 이 충돌은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업무 태도에서 발생했습니다. 1991년 7월 11일 2120편이 이륙하기 전 기술자는 이미 2개의 타이어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의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항에서 일어났다. 타이어 팽창을 위한 질소 없음. 다시 준비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고려 후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간주합니다.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정시에 이륙하게 하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고 활공하는 것처럼 한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타이어에 많은 하중이 가해집니다. 타이어가 압도되어 고장났습니다. 불에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기체에 착륙 장치가 접혀 있습니다. 이것은 타는 타이어를 캐빈으로 밀어넣습니다. 결국 연료 탱크에 불이 붙는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탑승한 승객 247명과 승무원 14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항공사도 황폐해졌다. 2년 후 폐쇄. 다음으로 8번째 사건은 나고야 항공 참사입니다. 이 항공사고는 전적으로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4년 4월 26일 C1140 편은 에서 출발했습니다. 종정공항은 일본 나고야 공항을 비행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려 할 때 부조종사가 작동 오류를 범했습니다. 항공기를 고 어라운드 상태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비행기는 착륙하지 않고 상승합니다. 놀랍게도 부조종사는 실수를 한 후 꾸지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선장에게 즉시 말하지 않았다. 항공기 자세를 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비행기는 후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야생마처럼 일어선 승객들은 엄청난 추력에 기절했다. 비행기가 상승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방향을 낮춥니다. 땅을 똑바로 치십시오.
모두가 결말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 비행기 추락으로 궁극적으로 264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7명의 승객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정말 행운입니다. 7번째는 아메리칸 항공 587편이 추락 사고입니다. 이 충돌은 한 번이었습니다. 테러 공격으로 간주, GE 이벤트가 발생한 지 2달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후 이 비행기 사고는 오직 운전자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여기 587편과 보잉 747은 같은 이륙 활주로를 사용합니다. 747 비행기가 이륙한 지 불과 몇 분 후 587편은 바로 뒤에서 이륙했다. 보잉 747 이륙으로 인한 웨이크 난기류 587편이 연로되어 균형을 잃었습니다. 부조종사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살짝 밀면 항공기의 수직고리가 발생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압박감에 그냥 부수세요. 꼬리가 없는 비행기는 머리 없는 파리와 같다. 뉴욕 시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51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상에서 5명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6번째는 미국 비행기입니다. 191편, 1979년 5월 25일, 258명의 승객과 13명의 승무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1편은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택시를 타는 동안 타워는 항공기의 왼쪽 날개 아래에 있는 엔진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하는 것을 보십시오. 타워는 또한 이것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체의 계기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행기가 왼쪽 날개 때문에 멈췄습니다. 날카롭게 몸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땅에 부딪힌다. 결국 비행기는 폭발하고 분해됩니다. 비행기에 있던 271명이 모두 사망했다. 또한 폭발로 지상에 있던 5명의 작업자도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드랍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수리공이 수리하는 동안 모서리를 자르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대로 복구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다음 5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163편 추락, 1980년 8월 19일 오후 163편이 막 이륙했다. 비행기 화물칸에서 심한 연기가 발견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기장은 리야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불은 기내로 번졌다. 승객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치로 달려갔다. 비행기가 순조롭게 착륙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장. 그러나 해치를 제때 열지 않았다. 대신 직원과 승객은 당분간 대피하지 않도록 요청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엔진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대는 오두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분 후에야 침입했습니다. 이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했다. 비행기 추락으로 30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 재앙은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의 오판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다음 4위는 터키항공입니다. 981편 추락, 1973년 3월 3일, 비행기가 공중에서 갑자기 폭발했다. 기장과 부기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비행기의 균형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폭발 직후 멈췄다. 800km에서 기술을 아래로 4시간 지상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34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40개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산산조각이 났다. 다음 3번째는 2개의 평면입니다. 공중 충돌로 인한 항공 충돌. 1996년 11월 12일, 승객 298명과 승무원 23명.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763편, 간디 국제공항 출발. 그의 목적지는 다란 국제공항이다. 그러나 이륙 직후,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907편 비행기는 정면 충돌을 겪었습니다. 두 비행기 모두 추락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고가 타워와 조종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장벽과 파일럿, 비행 고도의 무단 변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비행기 추락으로 349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 초는 JALV 123편 추락, 1985년 8월 12일은 일본의 오봉 축제였다. 승객 509명과 조상 숭배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15명. 승무원은 123편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짧은 여행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최후의 여정이 되었다.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한 후 방금 7,000m를 올랐다. 오두막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비행기는 균형을 잃고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장은 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쿄 항공교통관제소에 즉시 연락하여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십시오. 상대방이 요청을 수락한 후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나중에 ATC는 123편을 제안했습니다.
나고야 공항에 착륙, 비행기가 회전하여 그곳에서 직접 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비행기는 통제 불능입니다. 후지산 상공을 비행한 후 기장은 ATC의 비행기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충돌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는 분당 5,500m의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그날 밤 구조대가 충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가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마을에 정착했다. 하지만 두 번째 날이 지나고 4명의 생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총 52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에서 단일 항공기 사고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항공기 충돌. 마지막으로 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항공사고, 테네리페 항공재해, 추락은 아메리칸 항공과 KLM이었다. 충돌한 두 평면 중 1977년 3월 27일 오후 4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편 PA1736 및 로얄 네덜란드 4805편 비행기는 모두 이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항에는 단 하나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먼저 이륙해야 했던 아메리칸 항공은 KLM에 의해 막혔다. 그리고 공항의 안개 때문에 KLM은 이륙을 위해 30번 주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번 활주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메리칸 항공이 먼저 진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KLM 항공기를 피하기 위해 3번 회전. 안개 때문에 디스패처는 장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두 캡틴과 통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KLM 기장은 눈에 띄게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면, 왜냐하면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기장의 반대를 무시한다. 일찍 이륙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그는 타워에 빨리 풀어달라고 촉구해왔다. 아마도 통신장치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KLM 기장이 타워에서 미국인에게 실수로 답장을 보냈다. 확인을 자신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니 이륙하십시오. 때 아메리칸 항공도 오해가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항공교통 관제에서 3번 포크가, 세 번째 포크는 네 번째 포크입니다. 짙은 안개 외에도 가시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 탑승하지 않은 KLM 비행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분기점에서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두 대의 비행기에서 583명이 사망했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 충돌이 기록을 유지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후발자가 앞으로 이 기록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팔로우, 즐겨찾기 잊지 마세요.